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명작 초록 지붕의 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10월의 아름다운 가을날, 앤은 학교로 돌아와 다정하고 유능한 스테이시 선생님의 가르침 아래 학급에 매진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 학생들은 학교 국기 개양대 마련을 위한 크리스마스 자선 콘서트를 기획하게 됩니다. 앤은 연극과 낭독 등 여러 배역을 맡아 열정적으로 연습에 몰입하지만 현실적인 마릴라는 이를 공부에 방해되는 소동이라며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반면 앤의 든든한 지지자인 매슈는 앤의 열정을 따뜻하게 격려하며 힘을 실어줍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25장 매슈 부풀어 오른 소매를 고집하다. 매슈는 아주 곤혹스러운 10분을 보내고 있었다. 춥고 흐린 12월 저녁에 황혼역에 그는 부엌으로 들어와 거실에서 앤과 한 무리의 학교 친구들이 유정 여왕 연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무거운 장화들을 벗으려고 나무 상자 구석에 앉았다. 이윽고 아이들이 즐겁게 웃고 떠들며 복도를 가로질러 부엌으로 떼지어 나왔다. 아이들은 한 손에는 장화를, 다른 한 손에는 장화 벗기용 도구 부트잭을 든 채 나무 상자 너머 어둠 속으로 수줍게 몸을 움츠린 매슈를 보지 못했다. 매슈는 아이들이 모자와 재킷을 챙겨 입으며 대화극과 콘서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앞서 말한 그 10분 동안 수줍게 그들을 지켜보았다. 앤은 아이들 틈에 서서 그들만큼이나 눈을 반짝이며 활기에 차 있었다. 하지만 매슈는 갑자기 앤에게 친구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매슈를 걱정스럽게 만든 것은 그 차이가 존재해서는 안 될 무언가로 느껴졌다는 점이었다. 앤은 다른 아이들보다 얼굴이 더 밝고 눈은 더 크고 별처럼 빛났으며 이목구비도 더 섬세했다. 수줍음 많고 무심한 매슈조차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지만 그를 불안하게 만든 차이점은 이런 면들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아이들이 팔짱을 끼고 꽁꽁 얼어붙은 긴 길을 따라 내려가고 앤이 공부를 하러 간 뒤에도 매슈는 오랫동안 이 질문에 시달렸다. 그는 이 문제를 마릴라에게 상의할 수 없었다. 마릴라라면 분명 코웃음을 치며 앤과 다른 애들의 유일한 차이점은 걔들은 가끔 입이라도 다물고 있는데 앤은 절대 안 그러는 점이라고 말할 게 뻔했기 때문이다. 매슈는 그것이 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걸 느꼈다. 그날 저녁 그는 마릴라의 혐오를 뒤로 한 채 이 문제를 연구해내기 위해 파이프 담배에 의지했다. 2시간 동안 담배를 피우며 고심한 끝에 매슈는 문제의 해결책에 도달했다. 앤은 다른 아이들처럼 옷을 입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 문제를 생각하면 할수록 매슈는 앤이 초록 지붕 집으로 온 이후로 단 한 번도 다른 아이들처럼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마릴라는 늘 변함없이 똑같은 모양으로 만든 수수하고 어두운 색깔의 옷들만 앤에게 입혔다. 매슈가 옷에도 유행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가 아는 지식은 그 정도가 전부였지만 앤의 소매가 다른 여자아이들이 입는 소매와 전혀 다르게 생겼다는 것만큼은 아주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날 저녁엔 주변에 모여있던 소녀들의 무리를 떠올렸다. 모두 빨강, 파랑, 분홍, 하얀색의 상의를 입고 화사한 모습이었다. 그는 왜 마릴라가 항상 앤에게만 그렇게 수수하고 칙칙한 옷을 입히는지 의아했다. 물론 다 이유가 있을 터였다. 마릴라가 가장 잘 알 것이고 마릴라가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 말이다.
아마도 거기에는 어떤 현명하고 심오한 의도가 담겨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아이에게 예쁜 옷 한 벌쯤 다이애나 베리가 항상 입는 것 같은 옷으로 입게 해준다고 해서 분명 해로울 일은 없을 것이다. 매슈는 자신이 직접 옷을 한 벌 선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정도라면 주제넘게 남의 일에 참견한다는 반대를 사지는 않을 터였다. 크리스마스는 이제 겨우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멋진 새 옷은 선물로 딱일 것이었다. 매슈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파이프를 치우고 잠자리에 들었고 그 사이 마릴라는 모든 문을 열어 집안을 환기했다. 바로 다음 날 저녁 매슈는 가장 힘든 고비를 빨리 넘기고 일을 끝내버리겠다는 결심으로 옷을 사기 위해 카모디로 향했다. 그는 그것이 결코 만만한 시련이 아닐 것임을 확신했다. 매슈도 어떤 물건들은 꽤 수완 좋게 흥정하며 살 줄 알았지만 여자아이의 옷을 사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가게 주인의 처분만 바라는 신세가 될 것임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심사숙고 끝에 매슈는 윌리엄 블레어의 상점 대신 세뮤얼 로슨의 상점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물론 커스버트 가문은 언제나 윌리엄 블레어의 상점만 이용해왔다. 그것은 그들에게 장로교 교회에 출석하고 보수당에 투표하는 것만큼이나 양심이 걸린 문제였다. 하지만 윌리엄 블레어의 두 딸이 자주 손님을 응대하곤 했는데 매슈는 그 처녀들을 절대적으로 두려워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하면 될 때는 어떻게든 그들을 상대할 수 있었지만 설명과 상담이 필요한 이번 같은 일에는 반드시 카운터 뒤에 남자가 있어야 한다고 매슈는 느꼈다. 그래서 세뮤얼이나 그의 아들이 응대해줄 로슨의 상점으로 가기로 한 것이다. 매슈는 최근 사업을 확장한 세뮤얼이 여성 점원도 새로 고용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세뮤얼 부인의 조카였는데 아주 화려하고 세련된 젊은 여성으로 축 늘어진 거대한 퐁파두름 어리 앞머리를 높이 세운 머리 모양, 크고 굴러갈 듯한 갈색 눈, 그리고 아주 넓고 당혹스러운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녀는 대단히 멋진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손을 움직일 때마다 반짝거리고 달랑거리며 책랑 소리를 내는 뱅글 팔찌를 여러 개 차고 있었다. 매슈는 그곳에 그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혹감에 휩싸였고 그 팔찌 소리들은 단번에 그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다. 오늘 저녁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커스버트 씨. 루실라 해리스 양이 양손으로 카운터를 톡톡 치며 활기차고 상냥하게 물었다. 혹시 글쎄요. 그러니까 정원용 갈퀴가 좀 있습니까? 매슈가 말을 더듬었다. 해리스 양은 12월 중순에 정원용 갈퀴를 찾는 남자의 말을 듣고 다소 놀란 듯 보였는데 그럴 만도 했다. 재고가 한두 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위층 창고에 있어서요. 가서 확인해 볼게요.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매슈는 다시 한번 시도해보기 위해 흩어진 정신을 가다듬었다. 해리스 양이 갈퀴를 들고 돌아와 쾌활하게 오늘 저녁에 더 필요하신 게 있나요? 커스버트 씨. 라고 묻자 매슈는 두 손으로 용기를 쥐어짜내며 대답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니 말인데 이왕이면 좀 그러니까 한번 좀 건초 씨앗을 사고 싶은데요. 해리스 양은 매슈 커스버트가 별난 사람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었다. 이제 그녀는 그가 완전히 미쳤다고 결론을 내렸다. 건초 씨앗은 봄에만 갖다 놓아요. 그녀가 거만하게 설명했다. 지금은 재고가 전혀 없네요. 오, 물론이죠. 물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불쌍한 매슈는 말을 더듬으며 갈퀴를 움켜쥐고 문을 향해 나아갔다. 문턱에 이르러서야 그는 갈퀴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냈고 비참한 기분으로 다시 발길을 돌렸다. 해리스 양이 거스름 돈을 거슬러 주는 동안 그는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를 위해 온 힘을 끌어모았다. 그러니까 너무 번거롭지 않으시다면 이왕이면 그게 좀 보고 싶은데 그 설탕을 좀 보고 싶군요. 백설탕인가요? 흑설탕인가요? 해리스 양이 인내심 있게 물었다.
오음. 그러니까 흑설탕으로 하죠. 매슈가 힘없이 말했다. 저쪽에 한 통 있어요. 해리스 양이 팔찌를 찰랑거리며 그쪽을 가리켰다. 저희가 가진 건 그 종류뿐이에요. 그걸로 20파운드 약 9kg 주세요.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채 매슈가 말했다. 매슈는 집으로 오는 길을 절반쯤 지나고 나서야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것은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지만 낯선 상점에 가는 배신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 그는 생각했다. 집에 도착한 그는 갈퀴는 공구 창고에 숨겼지만 설탕은 마릴라에게 가져다 주었다. 흑설탕이라니. 마릴라가 소리쳤다. 대체 뭐가 씌어서 이렇게 많이 사온 거예요? 내가 이건 일꾼들 오트밀 죽에 넣어주거나 검은 과일 케이크 만들 때나 쓴다는 걸 알잖아요. 제리는 그만뒀고 케이크는 진작에 다 만들어 놨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설탕질도 안 좋네요. 입자도 거칠고 색도 너무 어둡고 윌리엄 블레원의 가게엔 보통 이런 설탕은 없던데 그게 언젠가는 요긴하게 쓰일 것 같아서 샀어. 매슈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며 말했다.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던 매슈는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여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릴라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매슈는 그녀가 자기 계획에 즉시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 확신했다. 남은 사람은 오직 린드 아주머니뿐이었다. 에벌리의 다른 어떤 여자에게도 매슈는 감히 조언을 구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터였다. 그리하여 매슈는 린드 아주머니를 찾아갔고 그 친절한 부인은 이 고뇌에 찬 남자의 손에서 즉시 그 일을 넘겨받았다. 앤에게 선물할 드레스를 골라달라고요? 물론이죠. 그러고 말고요. 내일 카모디에 갈 일이 있으니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특별히 염두에 둔 게 있으신가요? 없다고요? 그럼 그냥 제 판단에 맡길게요. 앤에게는 아주 화사한 갈색이 딱 어울릴 것 같네요. 마침 윌리엄 블레온의 가게에 아주 예쁜 신상, 글로리아 천이 들어왔거든요. 아마 제가 옷까지 직접 만드는 게 좋겠죠? 마릴라가 만들게 되면 앤이 미리 눈치를 채서 깜짝 선물을 망쳐버릴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럼 제가 다 할게요. 아니요. 전혀 번거롭지 않아요. 난 바느질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우리 조카 제니 길리스의 치수에 맞춰서 만들면 되겠어요. 제니랑 예능 체격이 정말 콩 두 쪽처럼 똑같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매슈가 말했다. 그리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요즘 소매는 옛날과는 다르게 만드는 것 같더군요. 너무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면 그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뽕 소매 말이죠. 당연하죠. 매슈. 그 점에 대해선 눈곱만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최신 유행 스타일로 만들어 줄 테니까요. 린드 아주머니가 말했다. 매슈가 돌아가자 그녀는 혼잣말을 덧붙였다. 그 불쌍한 아이가 이번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하겠어. 마릴라가 애를 입히는 방식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수준이지. 정말이지. 대놓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렸던 게 수십 번은 될 거야. 하지만 국 참았지. 마릴라는 조언 따윈 원치 않는 데다 자기가 노처녀이면서도 아이 키우는 일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말이야. 하지만 원래 그런 법이지.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아이에게 딱 들어맞는 정해진 방식이란 없다는 걸 알거든. 그런데 애를 안 키워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비례 배분, 문제만큼이나 단순하고 쉽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저 세 가지 항목을 정해진 방식대로 딱 내려놓으면 답이 척척 나올 거라고 말이야. 하지만 살아있는 인간은 산수 공식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법인데 바로 그 지점에서 마릴라 커스버트가 실수를 하는 거야. 마릴라는 애를 그렇게 입혀서 앤에게 겸손함을 길러주려나 본데 오히려 시기심과 불만을 키우기나 십상이지. 그 아이도 자기 옷이랑 다른 애들 옷이 다르다는 걸 분명 느끼고 있었을 거야. 그나저나 매슈가 그걸 눈치채다니 그 양반.
60년 넘게 잠들어 있다가 이제야 깨어나고 있구먼. 그 후 보름 동안 마릴라는 매슈가 무언가 고민거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크리스마스 전날 린드 아주머니가 새 드레스를 가지고 올 때까지 그것이 무엇인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마릴라는 대체로 의연하게 행동했지만 린드 아주머니의 외교적인 설명, 즉 마릴라가 만들면 애기 너무 일찍 알아챌까봐 매슈가 걱정해서 자신이 만들었다는 말은 그다지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2주 동안 매슈가 그렇게 신비주의를 고수하며 혼자 싱글벙글했던 이유였단 말이죠. 마릴라가 약간 딱딱하지만 관대하게 말했다. 뭔가 바보 같은 짓을 꾸미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글쎄요. 내 생각엔 앤에게 옷이 더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말이죠. 이번 가을에 튼튼하고 따뜻하고 실용적인 옷을 세 벌이나 해입혔으니 그 이상의 것은 순전한 사치일 뿐이에요. 장담하건 때 저 소매에 들어간 천만 가지고도 상의 한 벌은 좋게 만들겠네요. 매슈, 당신은 그저 앤의 허영심만 부추기는 꼴이에요. 앤은 지금도 공작새만큼이나 허영심이 강한데 말이죠. 뭐 앤이 마침내 만족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처음 한두 번 말고는 말을 꺼내지 않았어도 저 바보 같은 소매가 유행하기 시작한 뒤로 줄곧 갈망해 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젖봉은 갈수록 더 커지고 터무니없어지더니 이제는 풍선만 하네요. 내년엔 저 옷을 입는 사람들은 문을 통과할 때 옆으로 걸어 들어가야 하겠어요. 크리스마스 아침은 아름답고 하얀 세상 위로 밝아왔다. 12월 내내 날씨가 아주 온화해서 사람들은 녹색 크리스마스 눈이 오지 않는 크리스마스가 될 거라 예상했지만 밤사이 이벌리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기에 딱 충분할 만큼의 눈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애는 성에가 낀 다락방 창문 밖을 기쁨에 찬 눈으로 내다보았다. 유령의 숲이 있는 전나무들은 온통 깃털처럼 하얗고 환상적이었다. 자작나무와 야생 벚나무들은 진주 같은 테두리가 둘러졌고 갈아놓은 밭들은 눈 덮인 보조개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공기 중에는 영광스러울 만큼 신선하고 톡 쏘는 기운이 감돌았다. 애는 목소리가 초록 지붕 집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노래를 부르며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왔다. 메리 크리스마스. 마릴라 아주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매슈 아저씨. 정말 사랑스러운 크리스마스 아닌가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니 너무 기뻐요. 다른 종류의 크리스마스는 진짜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전 녹색 크리스마스는 싫어요. 그건 초록색도 아니고 그냥 지저분하게 바랜 갈색이나 회색일 뿐인걸요. 왜 사람들은 그걸 녹색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어머어먼 아메슈 아저씨, 이거 제 거예요. 오, 매슈 아저씨. 매슈는 종이 포장지 속에서 수줍게 드레스를 펼쳐 마릴라를 향해 변명하는 듯한 눈길을 보내며 옷을 내밀었다. 마릴라는 경멸한다는 듯 차 주전자를 채우는 척했지만 그러면서도 꽤 흥미로운 기색으로 곁눈질하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애는 드레스를 받아들고 경건한 침묵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오, 얼마나 예쁜지 실크 같은 광택이 도는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갈색 글로리아 천에 정교한 프릴과 셔링주름이 잡힌 치마, 그리고 목 부분에 얇은 레이스 장식이 달린 최신 유행의 정교한 핀턱 상의까지. 하지만 무엇보다 소매가 그야말로 최고의 영광이었다. 팔꿈치까지 오는 긴 커프스 위로 셔링줄과 갈색 실크 리본으로 나뉘어 부풀어 오른 두 개의 아름다운 뽕이 있었다. 그건 내 크리스마스 선물이란다. 앤, 매슈가 수줍게 말했다. 왜 그러니? 앤, 마음에 안 드니? 어허, 거참거참. 앤의 두 눈에 갑자기 눈물이 가득 고였기 때문이다. 마음에 드냐고요. 오, 매슈 아저씨. 애는 드레스를 의자 위에 내려놓고 두 손을 맞잡았다. 아저씨, 이건 정말 완벽하게 아름다워요. 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소매 좀 보세요. 오, 이건 분명 행복한 꿈일 거예요. 자,
아침이나 먹자꾸나. 마릴라가 말을 끊었다. 내 생각엔 내가 이 옷이 꼭 필요했다고 보진 않는다만 매슈가 사준 것이니 잘 관리하도록 해라. 린드 아주머니가 두고 간 머리 리본도 있단다. 드레스에 맞춰 갈색으로 골라 오셨더구나. 어서 와서 앉으렴. 이런 황홀한 기분으로 어떻게 아침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앤이 황홀경에 빠져 말했다. 이렇게 흥분되는 순간에 아침 식사는 너무 평범해 보여요. 차라리 이 드레스를 보며 마음의 양식을 채우고 싶어요. 뽕 소매가 여전히 유행이라니 너무 다행이에요. 이런 옷을 가져보기도 전에 유행이 지나버렸다면 평생 극복하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럼 절대 만족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린드 아주머니가 리본까지 주시다니 정말 친절하시네요. 전 정말로 아주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느껴요. 이럴 때면 제가 모범적인 어린 소녀가 아니라는 게 참 후회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그렇게 되겠다고 다짐하곤 하죠. 하지만 왠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찾아오면 그 결심을 실천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일 이후로는 정말 특별히 더 노력할게요. 평범한 아침 식사가 끝나자 진홍색 울스터 두꺼운 긴 코트를 입은 괴활하고 작은 모습에 다이애나가 골짜기에 있는 하얀 통나무 다리를 건너 나타났다. 애는 그녀를 맞이하러 언덕 아래로 날듯이 달려갔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이애나. 오, 정말 환상적인 크리스마스야. 너한테 보여줄 아주 근사한 게 있어. 매슈 아저씨가 정말 사랑스러운 드레스를 주셨어. 소매가 정말 대단해. 이보다 더 멋진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야. 너한테 줄 게 하나 더 있어. 다이애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여기 상자야. 조세핀 고모님이 아주 많은 물건이 든 커다란 상자를 보내주셨는데 이건 내 거래. 어제 저녁에 가져오고 싶었지만 어두워진 뒤에야 도착했거든. 요즘은 어두울 때 유령의 숲을 가로질러 오는 게 별로 마음 편치 않아서 말이야. 애는 상자를 열어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가장 먼저 앤 소녀에게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힌 카드가 보였고 그 다음에는 앞코에 구슬 장식이 있고 새틴 리본과 반짝이는 버클이 달린 아주 앙증맞고 작은 새끼양 가죽 슬리퍼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오, 앤이 말했다. 다이애나, 이건 정말 과분해.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게 분명해. 난 이걸 천우신조라고 불러. 다이애나가 말했다. 이제 루비의 슬리퍼를 빌리지 않아도 되잖아. 그건 정말 다행이야. 루비건 너한테 두 치수나 커서 요정이 질질 소리를 내며 걷는 걸 듣게 된다면 끔찍했을 테니까. 조시 파이가 아주 좋아했겠지. 참, 그거 아니? 엊그제 저녁 연습 끝나고 롭라이트가 거티 파이를 집까지 바래다 줬대.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있을까? 그날 에이벌리 학교의 모든 학생은 열띤 흥분 상태였다. 강당을 장식해야 했고 마지막 총연습도 열렸기 때문이다. 콘서트는 저녁에 열렸고 대성공을 거두었다. 작은 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고 모든 출연자가 훌륭하게 잘 해냈지만 그 중에서도 앤은 단연 눈부신 주인공이었다. 조시 파이의 형상을 한 시기심조차 감히 부정할 수 없을 정도였다. 오, 정말 찬란한 밤하늘이었니? 모든 행사가 끝나고 앤과 다이애나가 어둡고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를 함께 걸어 집으로 돌아가며 앤이 한숨 섞인 감탄을 내뱉었다. 모든 게 아주 잘 풀렸어. 다이애나가 실질적인 면을 짚으며 말했다. 내 생각엔 $10는 좋게 벌었을 것 같아. 있잖아. 앨런 목사님이 이번 일에 대한 기사를 샬럿타운 신문에 보내실 거래. 오, 다이애나. 정말 우리 이름이 활자로 찍힌 걸 보게 될까? 생각만 해도 몸이 짜릿해져. 내 독창은 정말 완벽하게 우아했어, 다이애나. 앙코르가 터져 나왔을 때 내가 느꼈을 기분보다 내가 느낀 자부심이 더 컸을 거야. 속으로. 이렇게 영광을 받는 사람이 바로 내 소중한 단짝 친구야 라고 말했거든. 내 낭독은 그야말로 관객들의 열광적인 갈채를 받았는걸.
그 슬픈 시는 정말이지 훌륭했어. 오, 다이애나, 난 너무 긴장했었어. 앨런 목사님이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내가 어떻게 그 무대 위로 올라갔는지 정말이지 설명할 수도 없어. 수만 개의 눈동자가 나를 두러지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고 그 끔찍한 순간 동안에는 아예 시작도 못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거든. 그때 내 사랑스러운 뽕 소매가 생각났고 용기를 얻었어. 다이애나, 난 저 소매에 걸맞은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걸 알았거든. 그래서 시작했는데 내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 꼭 앵무새가 된 기분이었지. 다락방에서 그렇게 자주 낭독 연습을 했던 건 정말이지 천우신조였어. 안 그랬다면 그까지 해내지 못했을 거야. 나, 신음 소리는 괜찮게 냈니? 응, 정말이지. 아주 사랑스럽게 신음하더라. 다이애나가 안심시켜 주었다. 내가 자리에 앉을 때 슬론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시는 걸 봤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하니 정말 멋진 일이야. 콘서트에 참여한다는 건 참 로맨틱하지 않니? 오, 정말로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날이었어. 남자애들 대화극도 멋지지 않았니? 다이애나가 말했다. 길버트 블라이스는 정말 훌륭했어. 난 내가 길버트를 대하는 방식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해. 내 말 좀 들어봐. 요정 대화극이 끝나고 내가 무대에서 뛰어내려올 때 머리에서 장미꽃 한 송이가 떨어졌거든. 길버트가 그걸 집어서 가슴 주머니에 넣는 걸 내가 봤어. 자, 어때? 넌 아주 로맨틱한 아이니까 분명 그 말을 들으면 기뻐해야 할 거야. 그 사람이 뭘 하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애니 고고하게 말했다. 난 결코 그 애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낭비하지 않거든. 다이애나. 그날 밤 20년 만에 처음으로 콘서트 아들이를 했던 마릴라와 매슈는 애니 잠자리에 든 후 부엌 화덕가에 잠시 앉아 있었다. 우리 애니 근 우구 못지않게 잘 해낸 것 같구먼. 매슈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네, 그랬죠. 마릴라가 인정했다. 영리한 아이예요. 매슈. 그리고 오늘 아주 예뻐 보이기도 하더군요. 전 이 콘서트 계획에 어느 정도 반대해왔지만 결국엔 딱히 해로울 것도 없었던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 밤 전 애니 자랑스러웠어요. 앤에게 직접 그렇게 말해주지는 않겠지만요. 글쎄요, 난 애니 아주 자랑스러웠고 애니 위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렇게 말해줬다오. 매슈가 말했다. 조만간 우리가 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알아봐야겠어. 마릴라, 머지않아 앤에게는 에이벌리 학교 이상의 것이 필요할 것 같소. 그걸 생각하기엔 아직 시간이 충분해요. 마릴라가 말했다. 앤은 다가오는 3월에야 겨우 13살이 되는걸요. 하지만 오늘 밤 보니 앤이 꽤 큰 숙녀로 자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군요. 린드 아주머니가 그 옷을 조금 길게 만드는 바람에 앤이 아주 키가 커 보여서 말이에요. 얘는 배우는 게 빠르니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퀸스 학원에 보내는 것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일 것 같네요. 하지만 2년 정도는 아직 그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겠어요. 때때로 미리 곰곰이 생각해보는 건 나쁠 것 없지. 매슈가 말했다. 그런 일들은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더 좋은 법이니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봉이 있는 드레스를 매슈 할아버지에게서 선물로 받고는 기뻐하는 앤의 모습을 보며 매슈 할아버지의 세심함을 한 번 더 느꼈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